2020년 길을 묻다. 오늘이 8월 13일입니다. 지난주에 입추도 지났고요. 이제 곧 가을이죠. 돌이켜보면 올해가 이렇게 코로나로 얼룩질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를 맞힐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게다가 올여름 긴 장마 물난리 보면서 기후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구온난화를 우리가 체감하고 있죠. 솔직히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앞으로 우리 지구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 사회는 또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뭘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답답하고 누군가 길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김현정의 뉴스쇼가 아주 특별한 인터뷰를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2020년 길을 묻다. 각 분야의 지성들을 모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장발장은행의 은행장이시죠? 홍세화 선생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로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책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분이신데 사실은 택시 운전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치지 않으셨어요? 네, 직업을 여러 가지 전전했죠. 네. 뭐뭐 하셨죠? 그 삶이 참 신선하다는 건데요. 네. 그 뭐 회사원도 있었고 신문 기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관광 안내원. 관광 안내원도 하셨어요? 네, 뭐 파리에서 파리에서 했죠. 그러셨구나. 그리고 또 원외 정당입니다만 진보 정당의 당 대표도 했었고. 대표도 하셨고. 지금은 이제 돈 없는 은행장, 가난한 은행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장은 은행장인데 가난해. 장발장 은행은 여러분 처음 만들어질 때 저희도 뭐 인터뷰도 하고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만 2015년에 만드셨고 뭐 하는 곳이죠? 벌금형 받은 분들 중에 이제 벌금을 못 내면 교도소에 갇히는데 그럴 처지가 못 되는 분들, 그러니까 돈도 없고 몸으로 때울 처지도 못 되는 분들에게 그 벌금을 무담보 무이자 신용조회 없이 빌려주는 그렇죠. 네, 은행입니다. 소액 벌금인데 그것조차 낼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노역을 살아야 되는데 노역을 하기에는 병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딱한 사람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네, 그렇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네. 운영이 좀 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반 됐잖아요. 예. 지금까지 한 864명에게 총 한 15억의 돈을 이제 빌려드릴 수 있었죠. 그 자원은 되게 잘 충당이 되고 있습니까? 거의 9천 명 가까운 개인들과 그다음에 단체 그리고 교회 이런 곳에서 11억 5천 그 정도를 이제 성금을 보내주셔서 아이고. 네, 그게 이제 가장 감사해요. 중요한. 그리고 또 이제 갚으시니까요. 갚으시니까. 네, 그걸 또 다시 이제 빌려드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864명이 빌려드렸는데 152명은 다 갚으셨어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네, 잘하셨네요. 그렇게 그런 대로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런 곳의 은행장, 가난한 은행장. 2020년 불안하다, 우울하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그래요. 저는 이번에 장마 겪으면서 특히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선생님도 가끔 그러세요? 요즘?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전망이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존재이고 미래를 봐야 되는데 네. 그 전망이 불투명하잖아요. 불투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울증에도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앞을 보면서 계획이란 걸 세우면서 그렇습니다. 뭐 그게 착착 되든 안 되든 뭔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도대체 내년을 모르겠고 네, 아니 올 가을도 모르겠고 심지어는 애들이 학교를 2학기 가는 거야 마는 거야? 그렇죠. 내년에 그럼 우리는 뭐 해외로 내가 출장을 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네, 그러니까 코비드 19 이게 또 최근의 상황이 기후 위기 문제하고 맞물려서 그게 다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만, 엄청 어떤 그 성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전망이 어둡고 그러면 이 길이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라 네, 신호입니까? 네,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네요. 니들 지금 가고 있는 길 뒤돌아봐.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렸지 네. 뒤 한번 돌아봐라는 어떤 신의 계시일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운동가의 눈으로 올 한 해의 변화를 어떻게 보셨는가 거기서부터 좀 짚어보고 싶어요. 어떤 변화를 감지하셨습니까? 우선 뭐 한마디로 한다면 파국이라고 할까요? 파국이요. 파국의 상황이고 이건 사스키아 사센이라는 분이 도시학 공부하고 한 분의 이제 이 개념인데 축출 자본주의. 축출 자본주의. 네, 그래서 이 축출이라는 의미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작용할 수 있지 않나. 그게 특히 이제 뭡니까? 비대면이라는 문제하고도 예. 결합돼서 예. 일자리에서 축출되고 주거지에서 축출되고 이런 그다음에 난민들이 발생하고 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이 신자유주의가 어떤 공간 개념으로 이제 제시한 게 축출이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코비드-19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렇죠. 관계성도 이제 무너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축출이 더 강화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도 하게 되네요. 이미 축출 자본주의 사회로 뭐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네. 코로나19 이 사태로 그게 훨씬 가속화됐고 그럴 훨씬 수 있지 강화됐다.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축출 자꾸 뭔가를 축출해내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강자는 이 사회의 강자는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만 약자들은 훨씬 더 취약해지겠네요. 아, 그렇죠. 뭐 축출 자본주의 개념 자체가 이제 약자들이 계속 이제 밀려나는 축출되는 그런데 이제 분리 축출되는 이것이 더 코비드에 의해서 예. 비대면이라는 이런 조건 아래 예. 더 강화될 수 있고 분리되고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진짜 코로나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옷도 음식도 생필품도 전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요. 교육도 온라인 강의 듣고요. 극장 안 가고 집에서 영화 보고요. 많은 인력을 고용할 필요도 없고 있던 인력도 정리합니다. 네. 중산층은 붕괴되고 IT 비대면 사회를 주도하는 빨리 적응해가는 극소수 99.9%가 부를 가져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앞으로. 네. 동의하시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미래학자인 유발 하라리도 그런 우려를 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래에는 이제 슈퍼 엘리트 아주 극소수의 슈퍼 엘리트가 예. 이 사회를 조종하고 관리하고 그런 반면에 절대 다수는 그냥 소마 그 멋진 신세계에 나오듯이 소마 먹고 그냥 생존하는 존재, 사회의 어떤 기여나 사회의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냥 생존하는 생존하게 숨 쉬고 그냥 생존자인 것이죠. 네, 이렇게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민주주의의 이 성숙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 이제 이런 건데 저도 이제 결국은 어떤 민주적 통제라고 할까. 네. 그러니까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이 디지털 자본주의에서 이 데이터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빅데이터에게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네. 거기에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지금까지의 이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국가 이 시스템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굉장히 미지수인 그거 것이죠. 굉장히 어렵네요.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사회의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 어떻게 네. 통제를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시민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주체성과 비판성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이제 시민의식이 성숙되는 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그러셨어요. 압정형 사회가 되고 네. 어떤 극소수의 엘리트가 부의 상당수를 차지해버리고 중상층은 붕괴되는 사회. 네. 이 얘기는 결국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는. 뭐 이미 그렇습니다. 양극화는 진행 중이었으면 더 심화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네. 그렇죠. 얼마 전에 코로나 장발장 뉴스가 화제였잖아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실직한 남성이 고시원에 들어가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쳤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사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막 쏟아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도 절도를 몇 번 저지르고 보이스피싱에도 관련이 있었고 하여튼 수차례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여론이 바뀌었어요.
아니 이 사람 아이고 나쁜 사람이네 알고 보니까 상습절도범이었어. 그 오보였어. 그러면 뭐 이렇게 됐거든요. 네, 네. 이 사건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데, 네. 그 유자를 저는 있을 유자뿐만이 아니라 네. 이끌 유자, 유혹할 유자, 그러니까 무전유죄, 죄를 짓게끔 만든다. 돈이 그러니까, 없으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 상태가 이렇게 지속되게 되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무전유죄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전유병. 그건 뭐예요? 병에도 항상 병 들어 있는. 걸릴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 제때에 치료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제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냉대, 무관심을 보여준 사례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이 사건에 이제 처음 이 사건 접하고 나중에 이면을 접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수년 동안 9개 정도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그 총액이 900만 원 네. 훔친 거고 감옥에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총 13년을 살았어요. 감옥에서. 그러면은 어쩌다가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계속 짓게 됐을까? 네. 왜 보이스피싱범에게 자기 명의까지 팔았을까? 사실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사회가. 네. 알고 보니까 집도 없어서 소재가 불명확하니까 복지 혜택도 전혀 받지 못했던 거거든요. 네. 결국 우리가 사각지대에 빠져 있었죠. 이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평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부자들에게는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반대편에 가난의 대물림이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부의 대물림 쪽에만 가 있죠. 그리고 김수용 시인이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은 보통 다 사소한 일에 분개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큰 도둑에게는 분노하지 못하고 작은 도둑에게는 엄청 분노를 하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랬던 것 같네요. 네. 네, 그런 사례로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 이 코로나 장발장 이번의 경우에도 네. 그분의 삶의 궤적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이 지경이 됐을까?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품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700만 원을 훔쳐서 13년을 살았을까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장발장 은행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이제 하나의 표현한다면 사회적 모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모성이요? 엄마의 사회적 마음, 모성. 예, 사회적 모성이 이분에게 그야말로 삶 자체에서 비어 있었던 이런 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 코로나가 닥치면서 벌어졌던 어떤 사건 하나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풀어갔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 구조가 이제 4차 산업혁명 가속화가 되면서 네. 이런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코로나 장발장 같은 사람이 나랑은 아주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될 수 있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닥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사회는 뭘 준비해야 되고 우리 개인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저는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라든지 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의 성숙과도 관련되는 것인데 네. 이 자기와 처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좀 직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동자라든지 이 상시적인
고통과 불행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내 얘기 같진 않은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그 외면하죠. 예. 그런 반면에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의 일시적인 이 고통이나 여기에는 엄청난 그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격언입니다만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네, 마음도 안 간다. 네. 이런 것이 예를 들면 미디어나 이런 데서도 가진 사람들만 주로 서사가 나오죠. 없는 사람들의 서사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세계 안에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의 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게 되고 실장님만 나오죠. 실장님만. 공감하게 대기업, 되고 재벌. 그러니까 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그 연대의 가치인데 그러려면 공감 능력이 필요한데요. 공감하려면 서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서사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안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지점. 오늘 첫 번째로 홍세화 선생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회 양극화.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는가? 연대, 공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상당히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세화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0년 길을 묻다 홍세화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